강남 아파트 제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물이 얼마 전에도 1년, 근 2년 전, 1년 몇개월 매물이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그 매물이 다시 들어갔다가 잠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쪽에 어떤 빌딩들 공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곳이에요. 많은 곳이고, 그런데 식당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저기 뭐죠, 의류 관련 관광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약간 착시를 주고 있다고. 전체 매출에 있어서 매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놓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남 쪽하고 용산 이렇게 투자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그다음에 구룡마을 이렇게 할 때 개포동까지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쪽이 사실상 이렇게 끝물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 그러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3년, 5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닥치게 되면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남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대치동이라든지. 전수의 수요가 이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해서 한 유학 가던 게 3만 명 가던 게 1만 명이 여러 주로 제주도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제주도는 초등생, 중등생,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제주도로 다 편입을 해갖고 언어가 되니까 영어가. 대치동에서는 영어 대치동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외국 가서 곧바로 들어오는 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건 여기는 그 학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강남 8학군이라도 미국에서는 듣보잡이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학력을 인정해주고 미국 대학에 진학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유학 어렸을 때부터 유학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고, 유학 보낸다 공부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거나, 서울과의 거리도 하루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경남 8학군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하고 개포동 그쪽하고 저기 이렇게 중심가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리가 너무 걸려요. 시간도 차도 막히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부분이라서 요새는 다 물건 갖다 주니까 백화점 안 간지도 오래됐네. 마트 안 간지도. 그래서 요새 다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산 아파트, 제가 여기 남산타운 아파트 이쪽도 이게 압구정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압구정 거기 길 건너면 동호대교, 그다음에 한남대교, 반포대교 바로인데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천만 원대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6개월 전인가? 여기서 근데 지금 5천만 원대로 들어갔어요. 어떤 데는 4천만 원 후반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북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사는 데만, 부자들은 거기 사는 데만 사겠지만 너무 가격 차이가 나니까 강북 아파트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당동에 이렇게 대규모 또 아파트 단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쪽 신당동 이쪽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래서 아파트는 강남구가 지금 서울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 증가, 금리 부담으로 2년 하락 전환됐는데, 중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판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핵심 강남권 아파트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년 만에 하락 전환 5, 6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달하면서 미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상금리까지 7%인가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원, 성북이래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강북 아파트 강북 아파트 상승 지역을 볼게요. 그래서 강북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그 성북구, 기름 정릉, 서대문구, 그다음에 도봉구, 노원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도봉구, 노원구는 좀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따라가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통이 중심이 시내 중심으로 교통 중심으로 돼 있는 데가 제일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왕십리 쪽도 이렇게 꽤 상승을 했어요. 그 곧바로 넘어가면 성수대교 넘어가면 바로 강남이라서 위치가 좋은 거예요. 아파트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기름 정릉도 외곽 지역이고 서대문, 남가자, 홍은도 올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 도봉구, 노원구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서 실수요자가 유입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갭투자, 실거주 매수가 활발하다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강북 전반으로 해서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는데 중구, 신당동, 화학동에서 이렇게 왕십리 이쪽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좋아요. 중구 쪽 올라가고 있고 관악구, 구로구동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외곽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때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외곽 지역으로 물론 그 학교가 또 거기 있긴 한데 학교도 있긴 한데 직장 출퇴근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가 신혼 부부들이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들어온다면 전세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때 19세가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구 쪽 신당, 화학, 관악구, 구로군도 상승, 강북 전반으로 옮기고 확산 중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 저평가 때문에 그런 데는데 그래서 10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가능, 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 매수의 유입. 그래서 서울 전반의 공급 부족 전망에 따른 외곽 지역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약세 외곽 지역 강세를 했는데 저는 외곽 지역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부 지역 중구하고 종로가 이렇게 어떤 식당 장사는 제일 오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가 부분은 어느 정도 여기가 투자 메리트가 있고 먹자골목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권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동대문 아파트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한 남산타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광희동 지역의 그 중앙사거리 지역 이쪽이 유망하다고 이쪽 보고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그 동대문 쪽 운동장 쪽하고 쪽에 그 뭐죠 장충체육관 부분인데 충청에 행사가 많아서 그 밑에 식사를 이제 끝나고 나서 약수역 쪽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거나 이쪽 그 태극당 중심 이쪽 골목으로 식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매출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쪽이. 그래서 거기 쪽 사거리,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쪽과 광희동 쪽에 저기 광희 빌딩 있는데 이렇게 사거리, 그 앞에가 제가 뭐가 생긴다 그랬죠? 앞에가 지금 땅 분쟁이 지금 끝나가지고 저기 오피스텔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좀 노후화된 지역인데 핵심 지역인데 이 중에 아마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땅 분쟁을 겪다가 해결이 돼서 오피스 그 건너편에 좀 가면은 태강산업 건너편에 저기 CJ 빌딩이 있는데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쪽은 딱히 상권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빌딩 내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광희동 중앙아시아 사거리 중심으로 그쪽 골목이 이제 앞으로 여기가 뜨고 이렇게 골목이 밤에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뛰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서미트 호텔 이러도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사거리가 없던 상가들이 계속 생겨나오고 있거든요. 커피숍 생기고 통째로 건물을 빌려서 커피숍을 들어섰고 여기도 여러 가지 상가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내가 투자를 권했었거든요. 왕십리 쪽 가는 왕십리 이렇게 중앙시장 쪽에 가는 쪽 이쪽 신당동 사거리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 쌍림동 지역의 광희동 하인빌딩 건너편 있는 그쪽도 개발이 되고 앞으로 쭉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제가 전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 투자에 대해서도 전망을 좋게 봤다고 제가 그래서 그쪽 지역을 추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북 지역은 특히 중구와 동대문 중심으로 교통이 좋은 곳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 외곽 지역은 따라가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올라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동대문보다 4주 연속 구름포, 넷째 주 주간 상승률 1.0%, 2021년 2월 가장 가파른 상승. 교통이 좋아서 그래요. 교통이 좋은 곳이 앞으로는 뜹니다. 그 다음에 중구하고 종로가 제일 상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식당 장사도 오래 갑니다. 접대에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농동, 장안동, 영도동 일대 아파트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여기도 신당동 쪽하고 남산타운 밑에 아파트 그 다음에 신당동 밑에 대규모 또 아파트 타운이 하나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세운상가 쪽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오피스 빌딩이 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들어서고 동대문 쪽에 제가 이렇게 동대문 농장 근처로 해서 대규모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쪽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중앙아시아 코리아 광해동 거기도 오피스 빌딩이 하나도 메디컬 센터 건너편에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입주하는 사람들이 유동인구많은 그쪽 식당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당동 쪽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그럼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 주변에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농동 지금 15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북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도 가격이 꽤 올랐어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은데 바로 걸어가면 이렇게 남산이고 그래서 가서 운동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위치가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이렇게 바로 압구정은 1억 6천인데 이거는 3천만 원대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천만 원대로 올랐는데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위치가 좋다. 위치가 강북 및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역전 현상 이렇게 외곽 지역은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남 상구, 용산구 투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남 상구 아파트 매물 정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몇 년 전, 2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파트가 매물이 강창인데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강남 서초 모두 매물이 15% 이상, 송파구는 24% 이상 증가했고요. 매물이 증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억원 최고가 대비 수억원 낮은 거래가 속출. 강남 서초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뭐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게 내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급매물 위주로 제한적인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거래 정체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강남 상구 예전에 2년 전에도 매물이 많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부분인데요. 남산 타운 아파트 평균가를 볼게요. 남산 타운 아파트 평균가가 평당가는 매물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수준을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소개를 했을 때는 한 3천만 원대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이 위치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다. 대규모 5,150세대인데 대규모 세대에 비해서는 요새는 물건 다 갖다 줘서 30평대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원이니까 아직은 싸죠. 건너편은 한 평당 1억 6천인데 압구정 아파트가 압구정 가보셨어요? 굉장히 노후화되었어요. 시설이. 남산타운은 그나마 오래됐어도 깨끗한 상태거든요. 대규모 단지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가격이 바로 강한나 건너인데 이게 그렇죠. 아무리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반포 아파트도 크게 나잖아요. 반포대교만 건너면 끝인데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이제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그때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고요. 아파트 그쪽에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신세계 여기 고속터미널이 이제 개발이 돼서 고속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게 신세계 백화점에 그쪽으로 옮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거기가 반포 아파트가 엄청 가격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남산타운 아파트는 바로 길 강 건너 하나인데 이게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되게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도 좀 어이없게 보여요. KB 부동산 기준 상위 평균가는 16억 8,500만, 하위 평균가는 10억 2,500만. 아직도 그렇죠. 이렇게 싼 거죠. 그래서 부동산 뱅크 기준으로 3.1평당 5,193만 원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남산타운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낮다. 아직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평균가를, 아까도 압구정 아파트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잠원동 아파트도 노후화됐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한번 가보세요. 다 가봤거든요. 엄청 노후화돼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데 또 재개발된다 할지라도 추가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이게 물음표가 트르륵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 평균가를 볼게요. 59억 뭐 이렇게 60억 이러는데요. 이렇게 평당가는 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80평대가 110억에서 115억 이렇게 1.50평대 80억대.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부 시설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평당가 1억 7천하고 이게 평당가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하고 너무 강한 하차인데. 동호대교 가보셨어요?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나와서 동호대교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압구정 아파트가 거기 이렇게 옆에 있고 좀 가면,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건너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다 보면 한남대교가 나오고요. 한남대교 나오고, 한남대교에서 좀 더 가다 보면 반포대교, 저기 어디가 나오면 반포대교 쪽이 나와요. 고속터미널과 반포대교 곧바로 이렇게 이어져 서 일직선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이 앞으로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이게 위치가 앞으로는 위치와 교통이 중요하다. 이게 대규모 단지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신혼들 수요가 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간단히 단지 누가 외곽 지역으로 갑니까? 외곽 지역 아파트 올라가더라도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혼부부 결혼율을 볼게요. 결혼율이 꽤 높아졌는데 전년 대비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통계 작성에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서 전세로 들어오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 이렇게 만원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 이게 결혼한 여자 연상 부부의 비율도 19.9%, 20%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혼 신혼부부 전세 비율,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자가주택 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용 버팅형 전세금 대출이 보증금의 80%에서 부부가 양쪽에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면, 그렇죠. 이거를 이자를 내고 이제 다닌다는 거죠.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1.5, 2.7% 저금리로 이용 가능. 7년 이내 또는 결혼 이전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보증금의 80%인데 보통 연립주택 같은 데도 좀 요새 좀 시설이 괜찮고 공동주택인데 또 이렇게 보안도 잘 돼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파트를 선호를 하죠.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새 전세에 대한 사기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연립 뭐 이런 이렇게 뭐 다가구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세 사기 위험으로 인해서 신축 빌라 전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혼부부가 전세를 구하는 원룸에서 살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그래서 신혼부부 주거 형태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신혼부부 85%는 전세로 첫 신혼집을 마련한다. 아무래도 결혼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경우는 이 비율이 전세를 마련하는 비율이 92%에 달한 전세 보장도가 훨씬 높다. 왜냐하면 목돈을 모아야 되니까 전세로 해서 이자 내는 게 낫지 월세로 이렇게 높게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몇십억을 한꺼번에 이게 집안 도움을 받아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평균 전세 대출 비율이 45%. 전세 대출 비율이 45%.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감주들은 전세금의 최대 80%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로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장 20년까지 재가액이 가능하다. 그래서 2자녀 이상일 경우 취소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도 증가하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 공시가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신혼부부는 쾌적한 환경, 커뮤니티, 보안 등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선호한다. 3억 원에서 5억 원대의 전세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주거 만족도와 2년 후 갱신권을 활용한 거주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80에서 85% 이상의 신혼부부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교통이 중심고 좋은 구로 외곽 지역까지 가서 출퇴근하면 미치죠. 네네. 1시간 반 왔다 갔다 아침에 출퇴근하면 총 길바닥에서 4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부부가 양쪽 다 그러면 외곽 지역은 따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깔끔한 신축 대잔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네. 깨끗한 내부시설, 육아 환경, 어린이집, 놀이터 등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이렇게 경기도 등의 수도권 신축 대단지 입주해서 강북 아파트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때가 강남은 너무 높고 강북 아파트 강하나 건너면 곧바로 강남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시내 종로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한다.